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션비의 강병희.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네, 오늘 이 부산 모터쇼가 4년 만에 열렸잖아요. 4년 만에 열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 2020 비모스가 취소가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 부산에 왔는데 저희와 함께 2022 비모스 이 모터쇼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이오닉 6를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 컬러는 아마 어느 전시장에 가셔도 못 볼 컬러인 것 같아서 이거부터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컬러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블랙 계열로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보면은 충분히 검은색으로 그쵸?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게 빛 받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입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은 검정 느낌, 빛을 받으면 보랏빛 올라오는. 자, 전체적인 외관 한번 쭉 볼까요? 지금 확실하게 이번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기조는 에어로다이나믹에 집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들 중에서 정말 형태가 오로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어로만 생각하면서 디자인한 브랜드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모든 게 이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부피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됐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진짜로 이 차는 에어로다이나믹의 모든 거를 갈아 넣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대차도 이 아이오닉 6의 공기저항 계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0.21 CD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CD 계수 0.21이면 사실상 현대차에서는 가장 좋은 좋습니다. 수준이고, 업계적으로 봐도 이 차보다 더 나은 CD 계수를 갖고 있는 차는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그렇죠. 0.2,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가 0.208로 아, 208. 조금 더 낮습니다. 208도 쳐주는 거예요? 쳐준다고 하네요. 그건 반올림해서 0.21 아닌가? 그렇죠. 아,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브들이 아주 부드럽게 빠져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뭐 위장막, 그리고 또 이게 외관이 공개된 거 인터넷에 많이 돌기는 했지만 확실히 실물 보는 거랑 사진을 보는 거랑 느낌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앞쪽 얼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있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주간 주행등입니다. 주간 주행등. 네. 픽셀 램프가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 아래쪽에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면서 좀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낮에 주행할 때는 두 줄이 다 하얗게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맨 아랫줄만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점등이 되는 이런 아래 한 줄만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충전할 때 배터리 잔량이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아, 자, 이게 저희가 여기서 쭉 보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6개, 아이오닉 6니까 저 픽셀 램프를 6개를 박아 넣었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아이오닉 7으로 가게 되면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7개로 개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중앙 부분에 센터에 있습니다. 네, 홀로 이렇게 좀 외롭게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쉽다. 뭔가 그 노즐 같은 게 따로 달리지는 않았네요. 네, 그냥 동그랗게 뚫려 있네요. 네, 아무래도 좀 먼지나 이 주행 중에 뭐 눈 오는 날이라면 특히 여기 눈으로 바로 뒤덮이는 약간 이런 구간인데 열선을 넣어줬을까?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뭔가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이런 카메라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약간 좀 논란의 중심이었어요. 이 검정색 몰딩 부분, 이걸 절연띠라고 많이 하시던데요. 절연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외장 컬러로 가게 되면 보색 대비가 심하게 날 때는 이게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 컬러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원톤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짙은 컬러 계열이,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 6가 더 예뻐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로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네. 주간 주행등도 6개 세트예요. 오,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게 6의 진심이구나. 그러네요. 6개씩 해가지고 총 24개가 박혀 있고, 네. 그 위로는 또 다시 이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LED 모듈이 또 상하향 등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지금 개방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열려있는 데가 지금은 없죠. 네. 냉각은 어떻게 하죠? 이쪽에 있는 액티브 셔터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범퍼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디자인의 액티브 그릴 셔터입니다. 그동안의 액티브 그릴 셔터는 어쨌든 그릴망이 있고 그 안에서 열고 닫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거의 이런 시도는 첫 번째 아닌가요? 네, 현대차에서는 거의 처음 보여주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오, 측면부에서는 일단 눈이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네.
요거는 기존에도 봤던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오닉 5에서 봤던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똑같아 보이죠? 안에 이렇게 네모난 픽셀이 네.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통째로 접히는 것도 그렇고 아마 같은 부품을 활용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디자인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게 보면 맨 위쪽에 있는 루프라인 약간 좀 돌고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CLS라든지 포도어 쿠페들이 먼저 나왔을 때도 좀 비슷한 루프라인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진짜 그냥 그대로 둥그렇게 꺾여가지고 이 테일레이 끝까지 연결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사실 911의 엉덩이보다는 뉴비틀의 엉덩이랑 좀 더 비슷한 뉴비틀이요. 그런 어떤 각도라고 할까요? 좀 더 동그랗게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의 네. 이런 뒤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그 시각적인 착시를 위한 효과가 실제로 루프라인은 위쪽으로 높게 올라가지만 이 유리의 라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밑으로 내려돼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이 유리의 높이를 낮게끔 디자인을 해서 실제 전고에 비해서는 차가 훨씬 더 납작하게, 슬릭하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가 공개됐을 때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렇죠. 왠지 포도어 쿠페 느낌이면은 그쵸, 이 날렵한 그렇게까지 지붕 나오면 라인이나.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프레임리스를 썼다면은 아마 유리의 면적이 위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차가 높아 보이는 오히려 그렇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날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윈도우의 뒤로 라인을 좀 낮게 썼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루프를 여기서 끝내면은 실제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의 추가 헤드룸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는 이 위쪽에서 덮어놓는 이러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이랑 같은 방식을 쓰는 같은 것 방식입니다. 이 뒤쪽만 앞으로 솟아 나오는 방식이고요. 네.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좋아하세요 이거? 이게 인식이 잘 될 때는 좋은데 네. 만약에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닫혀 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열어야 그쵸.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닫혀있을 때는 깔끔하게 보여가지고 좋기는 한데 네. 진짜 저도 가끔 써보면 이거를 막 어느 손으로 열어야 될지 막 이게 좀 꼬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야 될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어야 될지. 네. 아 근데 그 와중에 여기도 네모가 있네. 여기도 네모가 있네요. 네모가 진짜 이 픽셀 형태의 진심이네요. 네모의 진심입니다. 네. 아까 화섭 기자가 발견해서 얘기해줘서 저도 알았는데 이 부분. 이 부분. 아 이게 뭐예요? 이 앞 범퍼랑 타이어 사이에 공간을 줄여주기 위해 네. 플라스틱 판을 하나 덧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결국에 공기 저항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쓴 적이 없었지 않아요? 현대차에서는? 현대차에서 처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기 한 2cm 정도 되는 이 플라스틱 몰딩을 휠하우스 안쪽에다가 덧댔고요. 아까 저 앞쪽에서 시작됐던 에어 커튼도 여기까지 연장이 돼서 바로 이쪽에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씩 모여야지만 그 CD 개수를 막 0.05씩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뭐 하나에서 0.02 깎고 더 다른 데서 또 깎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내부에 계신 선배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애초에 이 아이오닉을 개발할 때 CD 개수 타겟은 이거보다는 더 높았대요. 이 정도까지 내리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또 개발하면서 조금씩 더 높은 목표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0.21까지 오게 됐다고. 이런 노력들이 네. 모여서 만들어진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장막으로 이제 시험차들 막 길에 돌아다닐 때는 이게 약간 저는 그 가변형으로 이렇게 진짜 911의 그렇죠. 그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네, 일단 고정식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패턴을 줘가지고 바람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한 것 같아요. 장식도 되고 빨래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손빨래 같은 거. 캠핑 나갔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은 완전히 투명하게 열려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 보면 지금도 카메라에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뒤에 미등이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은은하게 뒤쪽에 반사가 일어나요. 빛이 번져요, 안쪽으로. 그렇죠. 예,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약간 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픽셀들의 빨간색 느낌들이 쭉 나오는 이런 거를 좀 노리고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 이쪽에서 네모 6개 또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도 이 트렁크 오픈 버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픽셀 6개.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버튼 네모, 카메라 베젤도 네모. 아. 네모가 몇 개 들어갔는지 찾는 것도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만 벌써 몇백 개인데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게 되면 어쨌든 저는 이런 양산차 디자인에서는 그것도 이런 대중 브랜드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상당히 같은데. 파격적이에요. 그쵸. 뒷유리가 있고 한 층이 있고 들어갔다가 두 번째 층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한번 덕테일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게 면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쵸. 잘 어우러지게 해놨어요. 이 차 만약에 후방 추돌 당하면은 내 좀 아찔하네. 이거 어떻게 판금. 피죠? 판금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엉덩이 부분들이랑 여기 뒤쪽에 있는 팬더 쪽에 있는 볼륨이랑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평범한 세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육감적이에요. 맞아요. 네. 아주 잘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이 두 가지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딱 옆에 지금 서로 대조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위쪽이 좀 밝은 컬러의 페인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가 검정색으로 몰딩이 들어가고 가운데만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네.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저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옆쪽까지 다 그레이죠. 네. 양쪽이 다 그레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같은 색깔로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범퍼의 디자인도 컬러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얘는 원톤으로 까맣게 들어가지만 저쪽은 중간중간 그레이 계열의 기둥들이 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주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쪽? 예. 저는 저쪽이 조금 더 뭔가 레이스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디퓨저 느낌이 좀 이렇게 그러네요. 살아나가지고. 세로로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더 개인적으로 저쪽이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일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예. 그렇죠. 자, 타이어는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피제로인데 그냥 피제로가 아니라 전기차용 피제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기차용 타이어는 이제 여기 옆에 일렉트라고 하는 네, 새로운 그 모델명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소음, 소음 방지 기술인 PNCS까지 들어가 있는 올 시즌용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요즘 거의 피제로 아니면 미슐린, 수입 타이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좀 고성능 브랜드들의 타이어를 애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에 들어가 있는 건데 245에 40 시리즈, 네, 요 급의 타이어입니다. 네. 이쪽에 충전구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에도 6개 땡땡땡 땡땡땡. 이게 전동처럼 열리는 느낌인데 전동인가? 전동이에요. 전동입니다. 근데 이게 열릴 때 어떤 모터 소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 없이 약간 그냥 유압식으로 쓱 실린더로 열려요. 여는 느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스프링이 그냥 밀어주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사실 EGMP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한데 이 차는 800V, 400V 두 가지 다 전압을 받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네. 사실 EGMP의 일종의 특허예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중에서도 800V 받는 차가 있기는 하지만 있죠. 그 경우에는 양쪽에 충전 단자가 따로따로 있죠. 맞아요. 고속용 꽂는 데가 있고 저속 충전구가 따로 있죠. 저속에서도 팬더 양쪽에 다 충전구가 있는데, 지금 EGMP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소켓에다가 그냥 꽂게 되면 전압을 파악하고 800, 400V를 스위치를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뭘까요? 닫는 버튼입니다. 닫는 버튼. 네. 여기도 충전량이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거 왜 6개로 안 만들었어? 여기서 허점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4칸 중에 3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칸이랑 5, 6. 억지다. 억지다.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드릴까요? 네. 트렁크가 여기 유리까지 다 열리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이런 노치백 타입의 그냥 세단 형태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전동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깊이는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맞아요.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근데 조금 좁은 느낌? 바닥 높이가 좀 높은 네. 편이고, 워낙 쿠페형으로 지금 뒷유리가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큰 짐, 박스 같은 거를 싣기에는 불편하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만약에 이게 뒷유리까지 그냥 해치 스타일로 넓게 열렸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실용성이 정말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실용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같은 공간을 가지고 더 좋은 공간을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때에 파팅 라인이 좀 특이하기는 하거든요.
뒷유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트렁크 패널이 나뉘어가지고 이쪽에서 약간 좀 특이한 형태로 파팅 라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좀 열리는 부분이다 그런지 조금 더 이 단차를 좀 크게 줬어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밝은 색의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이 파팅 라인도 좀 눈에는 잘 띌 것 같은, 여러모로 저는 이게 좀 어두운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얀색 차체에 검정색 센서 D. 네, 이 안쪽에 그래도 전방 센서를 잘 숨겨놨어요. 그렇죠. 네. 카메라와 센서들이 쭉 여기 측면부까지 해서 앞쪽에 총 6개의 소나 센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검은 베젤 헤드램프가 흰색 차에서 더 대비가 잘 돼서 그렇죠. 이쁜 것 같아요. 하얀색도 사실 실물로 보면은 별로 거슬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컬러. 이거는 이제 약간 매트 피니쉬의 페인팅이거든요. 약간은 블랙이라기보다는 좀 그레이 계열에 가까운. 네. 그런데 광을 살짝 절반 정도 죽여놓은 이러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네. 이 컬러가 되니까 이제는 약간 911의 느낌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뒷모습은 포르쉐를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르쉐와 비틀의 그 중간 어디쯤에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네. 근데 뭐 일단 이런 윙들이나 뭐 이런 디테일들로 보면은 귀엽고 싶었던 차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스포티함을 강조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른 차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후륜 구동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드리프트도 어느 정도 재밌게 또 할 수 있는 차이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눈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네, 곧 타볼 시간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어떻게 되죠? 77.4kWh 77.4kW면은 그동안에 우리 기아에 나왔던 EV6 롱레인지 버전. 네. 그렇죠. 네, 그게 보통 기아가 현대보다 살짝 배터리 좀 크게 써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아이오닉 6가 나오면서는 배터리 용량을 기아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행거리죠. 주행 가는 거리죠. 주행 가는 거리가 네. 몇 킬로요? 524km. 4km. 524km입니다. 524km. 국산 차 중에 500km 넘는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사실상 배터리 용량이 막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데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에 뭐 400km대 초반 뭐 많이 나와야 중반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500km 초반까지 한 번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에어로다이내믹 그렇죠. 그 조그만 사소한 차이가 네. 명품을 만들었네요. 아, 명품입니까 이제 이거? 주행거리만 보면 명품이죠. 뭐 현대 광고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 배터리도 기아만큼 커졌고 이 전기 모터 스펙 역시 지금 EV6의 GT 라인 기존에 이 325마력 버전의 그 오릴 드라이브 듀얼 모터 스펙까지도 지금 아이오닉 6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325마력으로 가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제로백 기준으로 보면 한 5초대 정도? 5.1초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전기차들이 국산차들도 요즘에는 실측해보면 실제 제원 발표치보다 더 빠르게 나와요. 한 0.2초 정도씩은 더 빠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4초대도 충분히 가능한 차네요. 그렇다면은 네, 어쩌면은 4초대에 들어가는 굉장히 빠른 성능의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내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 네모네모한 그 디테일 픽셀 모양 있었잖아요. 이게 실내 버튼에도 있네요. 실내 버튼에 보통 우리가 어떤 기능을 누르면은 그 기능이 작동한다 안 한다 이렇게 불로 켜져주는 작동 이 노란 LED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로 그동안에 켜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차는 요것마저도 다 네모네모입니다. 여기도 네모, 네. 여기도 네모, 그러네요. 여기도 네모. 대체로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자, 여기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들어가 있고, 제일 큰 변화는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표시해주는 모니터가 그렇죠. 원래는 문에 달려 있었는데 대시보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 그 시선의 이동 동선이 좀 짧아진 것도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A필러의 우측까지 시선을 돌려야지만 카메라 화면이 보였는데 이제는 약간 유리에서 끝으로 살짝 돌리면 보이는 위치고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게 미러 하우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달려있는 그 거울 백미러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양이 생겼어.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 그 양감이 있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전에는 너무 화면을 보는 것 같은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슬금 보면 지금 약간 거울 보는 느낌? 거울 보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거울 보는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쪽으로. 근데 굳이 이렇게 멀리 좌우로 벌어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쪽으로 더 오면 동선 이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실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계속 그렇죠. 거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요 아이디어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라인들이 깔끔하게 오는 것 이런 게 뭔가 덧붙여서 억지로 만든 느낌은 확실히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부드럽게 잘 연결돼 있고 단차도 거의 없어요. 음, 도어 쪽을 보시면은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쪽 도어로 보여주시죠. 도어가 이게 스위치가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로. 네. 왜 이렇죠? 아니 창문 스위치나 문 잠그는 스위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기다가 놓은 거는 랭글러들이 이렇게 창문 스위치가 가운데에 따로 네. 남아있는 차를 요즘에도 좀 고집을 하는데 문을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뭐랄까요? 이쪽을 이렇게 그냥 아주 깔끔한 라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철학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네, 그런 것 아무튼 같아요. 여기는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여기로 오면은 되게 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이 뿜뿜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옛날 아버지 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 소재 느낌이 좀 독특해요. 그냥 흔히 그동안에 보던 플라스틱 내장재랑은 좀 다릅니다. 약간 재활용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음. 쌀포대 같은 느낌입니다. 쌀포대. 여기 이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텍스처가 좀 까슬까슬하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안 좋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네. 좋아요. 네. 저는 일단 이거는 홈니다. 네. 네, 뭔가 잘 긁히지 않고 되게 단단하게 표면이 유지될 것 같으면서도 뭐 나름 컬러감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막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포근포근한 느낌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을 해놨어요. 여기 아래쪽 전부 다 뚫려 있네요. 네, 뭐 여성분은 핸드백이나 네. 쇼핑백 이런 거는 충분히 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제 시야거든요. 굉장히 꼼꼼한 소비자시네요.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겨우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음. 이쪽에 보이고요. 오른쪽도 시야를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이게 모양이 진짜 이래서 진짜 사이드 미러 보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네. 여기에도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네모 장식이 있습니다. 현대 로고 대신 점 H죠. 4개를. H. 모스부호로 H. 네, H. 근데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불이 들어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음성 인식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아이폰 시리 하면은 밑에 동그랗게 뜨잖아요. 안 뜨네요. 거짓말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요. 충전기를 네, 꽂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무선 충전 패드 하나 앞에 있고 USB A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A 타입이 있고. C 타입은 여기 뒤에 안쪽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번개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충전 전용일 것 같고 카플레이 같은 걸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A 타입에 그렇죠. 어쨌든 폰이 사용하셔야 여기 될것 놓을 같아요. 거니까 네. 폰이 여기 놓을 거니까 이 선을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여기 마감도 전부 네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왜 저는 빨래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뒷자리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뒷자리가 머리 공간이 좀 걱정되기는 해요. 이게 워낙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일단 차를 타려고 제가 발을 딱 넣었는데 발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굉장히 높게 들어 올릴 만큼 플로어의 높이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세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SUV에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크로스오버 느낌이 나요. 그렇죠. 어쨌든 이 밑에 배터리 팩이 좀 두껍게 깔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원래 SUV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올라오는 게 전혀 어떤 심리적인 위화감이 없었는데 얘는 세단인데 높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좀 독특한 경험이네요. 머리가 닿네요. 저는 닿네요. 머리가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183cm입니다. 183이고 저는 176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기준으로는 뭐 사실 이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남습니다. 이 위쪽은 괜찮고 이제 여기 옆에가 동그랗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뭐 머리카락이 스치거나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어때요? 등받이 각도는 살짝 누워 있어가지고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세단들보다 조금 더 뒤로 누워서 앉는 맞아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앞에 도어에는 스위치를 다 없앴잖아요. 네. 근데 왜 뒷도어에는 스위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빨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뒷사람도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아, 뒷사람도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 창문을 열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좀 통일감? 이런 그쵸? 거는 네. 없는 어쨌든 느낌이네요. 뭐 뒤에는 열선 시트 스위치, 누가 열선을 켜놨니? 지금 더운데. 누구야?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이 열선 스위치 버튼도 이것도 네모인 거 알아요? 아, 불이 여기도 네모네모한 이 픽셀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네. 자, 창문 개폐 스위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퇴저감의 무늬 같은 이런 층이 있는데 이 뒤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간접 조명으로 쏘니까 약간 물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맞아요. 네,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네. 이 스피커 그쵸. 그릴도 네모난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니까 굉장히 은은하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살짝 넣어 놓을 수 있는 간단한 소지품 놓는 공간들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네. 여기도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커브를 잘 뽑았네요. 네네. 네. 스마트폰이 좀 큰 폰들 아니면 접히는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폰들도 수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넓습니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약간 심플하다, 약간 좀 옛날 레트로 느낌이다 느낌이었다면 네. 뒤쪽은 일렬보다 오히려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리고 또 아늑하고 안락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